오늘은 강원도 화천으로 갑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잠실역에서 내렸습니다. 잠실역 4번 출구로 나와 롯데마트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7시 20분 버스 도착인데 벽시계를 보니 5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실역 앞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버스와 버스 위치를 가르쳐주는 가이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 시간 잠실역 앞은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이 잠깐의 틈새를 놓치지 않는 야쿠르트 아줌마, 다들 참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북적거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과 차량들은 30분 안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든 나갈 겁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왔는데 오늘 또 비가 내립니다. 그나저나 버스 도착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가이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맨 뒤쪽에 차가 도착해 있다고 손을 들고 있는데 안 보이냐고 합니다.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가이드의 모습을 보고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 번호 2번인데 맨 앞자리는 처음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벨트 꼭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비 오는 날씨는 더더욱 안전벨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버스가 한참을 달리고 춘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네, 춘천 휴게소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고 버스 탈게요. 춘천 휴게소는 정말 오랜만에 와봅니다. 그냥 바람 쐴 겸 내려서 잠깐 둘러보고 다시 버스 타러 갔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안전벨트 해주세요. 네. 차는 막힘없이 고불고불해서 달렸습니다. 봉화댐 밖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민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는 산길을 오르고 올라서 평화의 댐에 도착했습니다. 평화의 댐은 이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평화의 댐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길이가 601m, 높이가 125m, 물은 26억 3천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댐 건설에 들어간 금액의 비용에 비해서 기능이 너무 없는 댐을 만들어 버렸지만 북한강 유역의 수위 조절을 위한 댐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댐 바로 옆에는 세계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종소리가 살짝 둔탁합니다. 평화의 종은 60개국 이상의 탄피로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5m, 폭이 3m의 거대한 종입니다. 수달 동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날이 시원한 건 좋은데 날이 흐려서 멋진 경치를 못 보는 건 아쉬웠습니다. 평화의 댐 물문화관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댐에 관한 설명과 댐 조형물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비바람도 피하고 잠깐 쉬면서 버스 탈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최전방이라 그런지 비 오는 날 경치도 좋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비가 안 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는 오늘 여행 기념품인 돗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버스가 화천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이동할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큰한 소고기 국밥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국밥은 간편하게 먹기 좋고 또 혼자 가서 먹기가 좋습니다. 밥을 말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 산타 우체국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시장 입구 옆에는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편해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산타클로스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은 문을 안 여는데 직원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체국 안에는 전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뭔가 조금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천의 산타클로스 우체국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 소재한 산타 우체국의 대한민국 본점이라고 합니다. 산타 우체국 본점이라는 건 좋은데 크기가 너무 작고 내부 인테리어는 좀 허접했습니다.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산타와 사진을 찍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우선 사슴뿔 부러진 거부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꾸며놓으면 멋진 명소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곳곳에서 수달 동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타러 다시 화천시장 입구로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분 뒤에 버스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화천 산속길 트레킹을 하러 갑니다. 버스가 산랑교 앞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체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이드는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진을 찍고 산랑교를 건너는 것을 시작으로 산속길 트레킹이 시작됐습니다. 화천강의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강길을 따라 걸어가는 코스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랑교도 강과 잘 어울려서 보기 좋습니다. 마침 비까지 그쳐서 산속길이 더욱 상쾌했습니다. 강에 다리를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걷는데 강물 바로 위 다리를 걷는 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운무도 보기 좋습니다. 잔잔한 강물, 그리고 한적한 풍경을 보니 차분하게 힐링이 됩니다. 강 위에 설치된 다리는 생각보다 길었는데 숲으로 다리라고 합니다. 이 길은 강과 산에서 산소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은빛 원으로 만든 포토존도 이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토존을 즐기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좋다 좋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리 끝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숲속은 밝은 연두색 나뭇잎이 완연한 봄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강물 그리고 연한 나뭇잎을 걸으니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몸속 노폐물이 다 걸러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곳곳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과 고사리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걸으면 아주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길을 나서면
차 길이 나오는데 차도인데도 차가 다닌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차도는 걷기에 좋았습니다. 강이 펼쳐 보이는 풍경도 좋고 길가의 풍경도 좋습니다. 꽃이 여기저기 피어서 싱그럽게 푸른 나무와 더불어서 눈을 즐겁게 합니다. 봄꽃이 깔린 길을 걷다가 강물에 펼쳐지는 경치 한번 보고 다시 꽃길을 걸으며 크게 숨을 내쉬고 마시고를 반복합니다. 이번 여행은 산속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얀 꽃, 노란 꽃들이 피어 있고 연두빛 푸르름은 상쾌함을 더합니다. 화천은 처음 와봤는데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경치 좋은 곳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중 화천 산속길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걸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걷는 길은 산속길 백리의 일부 구간인데 저도 가능하면 산속길 전체를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화천대교 공사로 옆길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옆길로 나와서 5분 정도 걸어가니 가이드가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막혀있는 길 사이로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다 보니 공원이 나오는데 공원을 지나가서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이 길은 화천 산소 백리길 중 일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강 건너편에 펼쳐지는 그림 같은 경치를 보며 걷다 보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홀로 나무라고 합니다. 거래리 파란나무 아래쪽에서 수목공원에 브로커스도 많이 하고요. 도착했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하차할 예정인데요. 이곳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사랑나무입니다.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커다란 사랑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이 400년이라는 거대한 사랑나무는 그 자태가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나무 앞에는 백일홍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사랑나무는 홀로 독불장군처럼 버티고 있어서 왕따나무라고도 불리었다고 합니다. 왕따나무라고 불리우기에는 동그란 나무가 주변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무 주변으로 깔린 노란 꽃, 빨간 꽃 잘 어울립니다. 이곳에서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멋진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랑나무 앞 흔들 의자에서 보는 강물이 멋있다는데 흔들 의자 자리 차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물 가운데로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멀리 유명한 반지교가 보이는데 멀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부교가 있어서 강 한가운데서 북한강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반지교부터 펼쳐지는 잔잔한 북한강 물줄기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져 너무 멋진 풍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멋진 북한강 줄기를 감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부교 위로 다시 계단을 설치해 놓았는데 계단 위에서 보는 경치는 더욱 멋이 있습니다. 다리를 걸어가면서 북한강 물줄기를 보는 건 정말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다리에 서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그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 오고 흐린 날씨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 정도인데 맑은 날이면 그 모습이 안 봐도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부교의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고 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도에는 차가 거의 안 다녀서 도로를 편하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니 다시 사랑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노란 백일홍을 주단처럼 깔고 서 있는 사랑나무. 왜 사람들이 일부러 사진 찍으러 이곳으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옆에 있는 사랑나무교로 갔습니다. 붉은색 사랑나무교는 색이 강해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사랑나무에서 반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덧 버스를 타야 할 시간이 돼서 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전부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탔습니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전에는 평화댐 먼저 가셨고요. 이어서 5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이용하고 뭐 살만할 게 없을까 해서 내려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휴게소만 둘러보고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잠실역에서 버스를 탔지만 내릴 때는 강변역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올림픽대교가 보이는 걸 보니 거의 다 왔습니다. 버스가 강변역에 도착해서 하루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